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저자 고명환, 네, 유명한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연이은 실패와 극복, 교통사고로 인한 생사의 갈림길, 그리고 천여 권의 책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가 이 책의 시작입니다. 책 읽기를 한 뒤로 10년째 연매출 10억 이상을 올리는 골목 장사의 고수, 또 동기부여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책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찾아낸지, 그리고 그 해답을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사업에 적용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의 문장이 매끄럽거나 미려하게 느껴지지 않은데요. 투덕투덕한데 솔직합니다. 거칠거칠한데 돌직구입니다. 그만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지난 20년간 책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경험을 한 저자의 인생 내공이 담겨져 있어요. 이 책의 명징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마라.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독서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제발 더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고향 친구 중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 하루는 그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즈음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꺼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알아. 임원으로 승진을 할지 못할지. 나는 아무래도 승진 못할 것 같아. 항상 자신감 넘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뭐를 할까 생각해 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 같은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투자금은 얼마나 드는지 검색을 해봤어. 그러다가 내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학교 다닐 때에는 전교 1등을 하라고 해서 전교 1등을 했고,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가라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런데 50이 넘어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명환아,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 역시 뭐라 해줄 말이 없었다. 그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술을 같이 마셔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찜찜한 마음으로 최진석 교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읽다가 한 구절에서 무릎을 탁 쳤다. 우리는 대답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이다. 질문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내 친구는 그동안 대답만 잘하는 삶을 살아온 건지도 모른다. 대답을 잘해서 전교 1등을 하고, 대답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가고, 대답을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다. 어제 혼잣말처럼 했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가
아마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진 최초의 질문은 아니었을까.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전교 1등을 하려면 인생에 대해 질문할 여유가 없다. 주어진 교과목을 공부하기도 벅차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대기업 입사 공부도 그렇다.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 틈틈이 어떻게든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든든한 무기이다. 전교 1등, 좋은 대학, 대기업을 위해 수많은 정보들이 내 머리를 공격한다. 받아들이기도 바쁘다. 그 와중에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정보들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대답을 위한 정보들로 가득 찬 내 머릿속을 질문으로 정화시키자. 그래야 산다. 그래야 끌려다니지 않는다. 내 삶을 지배하고 싶다면 책을 읽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이건 조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에서부터 대답하는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순식간에 나이 50이 훌쩍 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라. 그런데 대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들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공부하고 숙제하고 쏟아지는 정보를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질문할 여유도 없다. 그렇게 질문은 던지지 않고 대답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쪽짜리 세상에 갇혀버린다. 그러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라. 그래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대답의 세상이 아닌 질문의 세상을 살아야 한다. 대답의 세상은 끌려가는 세상이고 질문의 세상은 내가 끌고 가는 세상이다. 내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이다. 늦지 않았다. 자신에게 던질 결정적인 질문을 찾아보자. 좋은 질문 하나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 바로 지금 질문을 던져보라. 보라, 책을 읽고 있으니 질문이 계속 떠오르지 않는가? 당신은 이제 절대 끌려다니지 않는다. 7조 원 부자가 죽기 전에 후회한 것. 1997년 한룽그룹을 설립해 2012년 포브스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의 7조 원의 재산으로 이름을 올린 류한 회장. 그는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류한 회장은 죽기 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기가 얼마짜리 사람인지, 자신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죽기 전에야 알았다. 작은 가게를 가져야 할 사람이 7조를 가졌더니 독이 되어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져왔다. 우리는 돈이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바쳐 돈을 번다. 독을 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인가를 알아야 한다. 딱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을 알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돈만 벌면서 나머지 시간은 내가 태어난 이유, 즉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릇의 크기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딱 맞는 돈만큼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책을 읽는 건 바로 내 그릇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이다. 내 그릇의 크기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돈을 벌다가 류환 회장처럼 죽음 앞에서 후회하면 너무 늦지 않은가. 책을 읽고 사색을 통해 돈을 정복할 수 있다. 심지어 돈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거절할 때 느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몇 년 전 평소 내가 받는 출연료의 3배를 거절한 적이 있다. 그때의 쾌감이란 정말 너무 행복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 게다가 내가 거절한 돈보다 더 큰 돈이 저절로 벌리는 신기한 경험까지. 무조건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아등바등하는 것은 돈에 끌려가는 것이다.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어느 순간에는 돈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때 진짜 세상이 보인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알게 된다. 당신은 얼마가 필요한가? 얼마를 벌 생각인가? 돈이 왜 필요한가? 어디에 쓸 것인가? 무조건 많이 벌 생각이었다면 지금 당장 금액을 정하라. 당신이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라.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라. 지금 계산된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라가면서 계속 바뀐다. 계산해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돈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애써 많이 벌려고 하지도 마라. 돈보다는 하루하루 설레고 신나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한 일을 찾아라. 그러한 일은 반드시 있다. 놀고 소비하며 즐기는 것은 단편적인 행복이다. 인간은 생산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하다. 특히 자신의 생산 활동으로 타인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 일을 찾아라. 당신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있다. 모르겠다면 책을 읽어라. 책이 찾아줄 것이다. 없다면 만들어줄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생산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흐린 눈, 날카로운 눈, 맑은 눈. 오프라 윈프리가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줄 첫 번째 선물로 선택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다. 바로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정확하게 10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타인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여 타인의 시선 속에 머물러 왔다.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 자녀, 종교,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세월이 흐른 후 당신은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지만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당신 자신을 삶의 우선순위 최상단에 올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제하는 당신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점점 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중해서 이제 한 번 읽었다. 앞으로 9번 더 읽기 바란다. 부탁이다. 읽을 때마다 내가 왜 10번 읽으라고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내 몸의 모든 부분이 쇠락한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색깔도 어두워지며 머리카락도 흰색으로 변한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모든 것이 흐릿해질 때 단 하나 반대로 갈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눈빛이다. 나이를 먹었다는 건 수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험은 눈빛에 쌓인다. 그래서 눈빛이 깊어진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고 사색을 한 사람만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어린아이처럼 맑아진다. 육신은 늙었지만 정신은 어려지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라는 책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된다. 흐릿한 눈빛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냥 무섭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더 흐릿해진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눈이 맑아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일, 향기로운 일이 된다. 최근에 당신은 당신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가? 지금 당장 거울을 보라. 어떤가?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의 눈빛은 흐리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은 생기가 없다. 나이가 들면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날카로움마저 사라지고 흐릿한 눈빛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눈빛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된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진짜 죽음 앞에 가면 한순간 눈빛이 빛난다. 깨달음의 순간이다. 이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가. 그러한 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면 내 삶을 내가 지배해야 한다. 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나를 사랑하라. 책을 읽고 생각하라. 때로는 역진이 답이다. 최진석 교수님의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를 읽었다. 대가리를 처박도록 정해진 방향을 향해 앞으로만 달리던 타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뒤로 돌았다. 전진하다 역진하는 타조는 두 방향을 다 경험하지만 이 경험의 여정에는 전진과 역진이 교차하는 신비한 지점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바로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자궁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고 문장을 만들어 본다. 전진의 반대말은 후퇴가 아니고 역진이다. 내가 처음 돈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돈이 더 잘 벌어질 거라는 신비한 힘을 느꼈다. 우리는 꽃밭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꽃밭을 상상한 후 꽃을 심어 나간다. 100억 건물주, 500억 매출, 1조 기업이라는 꽃밭을 계획해 놓고 앞으로 전진하며 꽃을 하나씩 심어 나간다. 그런데 전진하며 꽃을 심다 보면 늘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황무지가 보인다. 그 황무지는 너무 넓고 까마득하다. 이 넓은 곳을 언제 다 채우지 하는 생각에 쉽게 지친다.
하지만 역진하며 꽃을 심어보자. 역진한다는 말은 황무지를 등지고 뒤로 걸어가며 심는 것이다. 내 눈에는 오직 지금까지 심어온 꽃만 보인다. 뒤돌아보지 않는 한 황무지는 보이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내가 음식점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500만 원 매출을 올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면 전진이다. 전진의 마음가짐일 때에는 장사 중간에 포스를 자주 눌러보며 아직도 100만 원을 못 넘었네. 언제 500만 원을 넘기지 하는 생각에 쉽게 지친다. 반면 역진은 오늘은 한 테이블에 집중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이다. 황무지를 등진 채 장미를 심고 백합을 심고 국화를 심듯이 한 테이블에 집중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매출이 300만 원이 넘어가고 500만 원이 넘어간다. 이게 바로 역진의 마음가짐이 갖는 힘이다. 역진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바라볼 황무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한 송이를 심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하늘은 가끔 쳐다보는 것이다. 예전에 유행하던 개그가 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아니,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역진은 낮게 나는 새다. 이상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 꽃밭은 이상이다. 현실은 장미 한 송이, 백합 한 송이, 국화 한 송이를 심는 것이다. 아래로 시선을 돌려 현실을 보라. 100억 매출은 이상이다. 지금 당장은 100원, 1000원을 버는 데 집중하라. 진리는 항상 낮은 곳에 있다.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말에 그릇이나 씻어라 라고 대답한 조주선사의 말처럼 해답은 낮은 세상에 있다. 진리, 성공, 기회는 위쪽 세상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아래쪽 세상은 다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태양을 잡을 수는 없지만 흙은 움켜쥘 수 있다. 낮은 곳에 집중하라. 흙을 파고 꽃을 한 송이씩 심다 보면 태양은 늘 찾아온다. 진리, 성공, 기회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질문법의 묘미.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위대한 철학자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는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계속 질문을 던질 뿐이다.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책들은 모두 후대의 제자들이 쓴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질문을 던져 당황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당신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고 싶소? 남자, 당연히 좋은 남편이요. 소크라테스,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요? 남자, 좋은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돈도 많이 벌어다주는 사람이요. 소크라테스, 나도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돈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어. 그렇다면 나도 당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겠네요. 남자, 뭐라고? 이 늙은이가 미쳤나? 좋은 남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던 남자는 결국 소크라테스에게 욕을 하고 떠나가지만 도중에 계속 생각을 했을 것이다. 좋은 남편이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만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는 법을.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성장시켰다. 황당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괴팍한 늙은이라고 욕했지만 그의 질문법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생각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만 했다. 책도 쓰지 않았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 이런 자신의 죽음을 통해 후대 인류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좋은 질문 하나가 사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마침내 큰 기회가 왔다. 인류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인류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 이미 오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친 소크라테스는 기꺼이 독배를 들었고 인류는 2500년 가까이 너 자신을 알라.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 당신은 살기 위해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등과 같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발전해왔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사실이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당신의 상황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마저 공포나 지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뼛속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신에게 던지는 좋은 질문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 책도 질문이 있어야 답을 알려준다. 지금 고민이 있다면 그걸 머릿속에 넣어둔 채 책을 읽어라. 뇌는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답을 찾으려 한다. 때문에 질문을 가슴에 품고 꾸준히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질문과 연결되는 답을 찾아낸다. 우리 모두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자. 엉망진창의 힘. 이어령 교수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무감으로 책을 읽지 않았네. 재미없는 데는 뛰어넘고 눈에 띄고 재미있는 곳만 찾아 읽지. 나비가 꿀을 딸 때처럼.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독서법을 나비가 꿀을 따는 모습에 비유하다니. 개그맨들은 한 편의 개그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수십 가지 소재를 서로에게 던진다. 일주일에 한 편을 녹화하려면 적어도 3일은 새벽 3시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한다. 처음에는 개그맨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나름 화이트보드에 가지런히 정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디어들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니 정리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개그맨들은 워낙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다.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땐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는 휘발유를 주입하는 느낌으로 수많은 경험과 소재들을 모은다. 각자가 쏟아낸 소재들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맑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제 곧 아이디어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편씩 아이디어를 뽑아낸다. 성공하려면, 세상을 지배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나를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다. 영어 학원으로 성공하기 위해 영어 관련 책만 읽으면 충분한 돈밖에 벌지 못한다. 돈도 벌고 본인도 즐겁고
원생들의 실력도 키울 수 있는 위대한 영어 학원을 만들려면 소설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때로는 여행책이나 동화책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어 상상력을 키우고 질문을 던져 뇌를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스스로 알게 된다. 창의력이 발휘되는 시점을. 진정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어느 날 툭 하고 튀어나온다. 단 전제가 있다.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당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해서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10일을 한 달을 밤을 새워도 아이디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창의력은 힘들여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휘되는 것이다. 휘발유 없는 차의 운전대를 밤새 잡고 있어 봐야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머리에 휘발유를 넣어줘야 한다. 나는 전작에서 책은 휘발유고 동영상 강의는 엔진 오일이라고 말했다. 책을 읽어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동영상 강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지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다. 동영상 강의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입해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동영상 강의에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본인이 사색을 통해 갈고 닦아야 생기는 것이다. 진정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책을 읽어라. 그것도 좀 무리해서 읽어라. 한 분야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만 읽지 말고 닥치는 대로 읽어라. 나 역시 지금 이 글을 쓰기 전에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글이 안 써지는데 억지로 쓸 수는 없다. 많은 작가들이 글이 안 써지면 책을 읽는다. 그것도 미친 듯이 읽는다. 나는 독서력이 하루 300쪽 정도 된다. 그런데 글을 쓰고 싶으면 하루 600쪽 정도 읽는다. 10시간 이상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책만 읽는다. 그렇게 며칠을 읽으면 뇌가 꽉 찬 느낌이 난다. 뇌 속에서 글이 툭툭 튀어나오려고 준비가 된 게 느껴진다. 마치 팝콘을 튀길 때 기름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튀겨지기 직전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럴 때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면 저절로 글이 써진다. 쓰다가 튀어나오는 힘이 약해지면 또 책을 읽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쓸 때 걱정하지 않는다.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내용은 내 잠재의식에 쌓이고 있다. 지난주에 강의를 하는데 20년도 더 전에 읽은 책의 내용과 구절이 툭 튀어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내 안에서 모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다른 책의 내용이 들어와야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밖으로 발산된다. 창의력은 이렇게 발휘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라. 내 잠재의식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이게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겨놓고 싸우는 법이다. 이제 세상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동차 연료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당신도 생각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질 것이다. 더 이상 연료를 주입할 수 없는 꽉 찬 상태가 됐을 때 당신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라. 당신의 창의력이 팝콘처럼 튀겨지도록 독서를 통해 생각의 압력을 높여라. 창의력이 발휘되는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돈도 팝콘처럼 수백, 수천 배로 튀길 수 있다. 생각해보라.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세계 100대 부자 중 한 명이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드는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책 원칙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성공에 대한 만족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는 데에서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내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움은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 나는 이 말 뒤에 숨겨진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보니 내가 가장 행복했다. 레이 달리오의 재산은 약 20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람조차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움은 찾아온다고 얘기한다. 삶은 돈이 많다고 해서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다.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행복만 추구하면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남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보면 당장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맡아서 해보라. 처음에는 힘들다. 하지만 연습하면 된다. 일부러라도 신나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처리해보라. 어느 순간 진짜 신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하는 당신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일하는 당신을 보면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 인간은 인간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나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면 진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가서 좀 더 남을 위해서 살 걸이라고 후회하는 게 인간이다. 조던 피터슨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가라고 말한다. 쉬운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오로지 나를 위해 그 돈을 쓰다가 죽는 삶 말이다. 그러한 삶은 반드시 후회한다. 레이 달리오도 조던 피터슨도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남을 위한 삶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거듭 독서를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됐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에 적용했더니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나 역시 그렇게 원하던 돈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자, 눈을 감아보자. 그동안 돈을 벌면 이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던 생각들은 싹 지워버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남을 위해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행복이 충만한 얼굴이 보이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진짜 나를 깨우려면 매일매일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당신은 곧 응답받을 것이다. 응답받은 당신은 이제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당신이 이 지구에 태어난 이유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책 읽기의 중요성을 넘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저 성공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와 지혜의 축적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느꼈던 것은 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단단하구나,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
저자는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라는 인생의 큰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작은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독서의 힘이었죠. 오로지 책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다보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챕터가 여러 번 저의 머리를 주걱거리게 했습니다. 저자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앞서서 소개한 퀴팅이라는 책과는 좀 다르지만 동시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이번 방송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가 내리면 자연스레 너를 떠올려 따스해지니까 Don't know how I can explain 하루 종일 네 생각에 간절해 낯설어 나 왜 이런 걸까 You're the cure to all my pains 널 좋아하나 봐 널 사랑하나 봐 이제는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잖아 내일 더 아껴줄 거야 안아줄 거야 We're meant to be you can't deny 내일 더 다가갈 거야 사랑해줄 거야 You're my sunshine after rain 네가 좋아 늦게 빈 하늘을 봐 또 푸르른 하늘과 Silver lining in the clouds 바람결에 내미는 너의 향기 햇살 같은 눈밑 작은 점 하나것이 사랑해주지 않고 못 배겨 oh baby 널 좋아하나 봐 널 사랑하나 봐 이제는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잖아 내일 더 아껴줄 거야 안아줄 거야 We're meant to be you can't deny 내일 더 다가갈 거야 사랑해줄 거야 You're my sunshine after rain 네가 좋아 내일 더 아껴줄 거야 안아줄 거야 We're meant to be you can't deny 내일 더 다가갈 거야 사랑해줄 거야 You're my sunshine